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말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합니다. G7 정상회의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국제 질서를 이끄는 서방 7개 국가 정상들의 모임인데요. 이 대통령이 취임 2주도 안 돼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반년 동안 사실상 멈춰있던 우리 외교가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처음으로 통화하고 만남을 약속했는데요. G7 정상회의나 그 직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G7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주요 선진국 7개국의 모임으로 의장국이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으로선 취임 2주도 되지 않아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해온 만큼 미국, 일본과의 첫 소통을 어떻게 시작할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2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곧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방미 초청하며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G7 회의에서 두 정상이 처음 만나 정상회담을 갖거나 이 대통령이 G7 회의를 마친 뒤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의 만남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첫 통화가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돈독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친밀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총격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 작년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 대통령이 경험담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야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는 겁니다. 또 양 정상이 서로 골프 실력을 얘기하며 동맹을 위한 라운딩도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의 통화도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수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3명까지 압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치 알박기하듯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죠. 이 대통령은 이를 무효화한 뒤 새 후보자를 찾는 중이었는데요. 누가 최종 후보군에 올랐는지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3명이 누구죠?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종 후보군 3명은 서울고법 오영준 부장판사와 위광화 판사, 이승엽 변호사 이렇게 3명입니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돼 왔습니다. 위광화 판사 또한 광주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 업무를 맡아온 법관입니다. 판사 출신의 이승엽 변호사도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2명을 최종 결정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 조치를 철회해 무효화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이 대통령은 휴일인 어제도 출근해서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출근을 했나요? 아닙니다. 오늘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요일 취임식 뒤 사흘간 강행군을 이어온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은 공개 일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MBC 취재 결과 현재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차례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 대통령이 함께 당을 이끈 1, 2기 지도부 의원들을 불러 그간 노력에 대해 감사 인사를 건넨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대선 경쟁자였던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 인사도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단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한남동 관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련한 곳이라 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많았는데 말이죠. 그럼 이 대통령은 언제까지 한남동에 머물게 될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를 정비해서 집무실과 거처를 모두 옮길 예정인데 약 석 달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랴부랴 들어간 한남동 관저에는 베개조차 없었다 이런 전원이 나오는데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대대적으로 이사를 준비할 여유도 없다 보니까 급한 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일상 물품을 사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꼭 필요한 생필품은 그때그때 사다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의 국정 공백을 빨리 메우기 위해 조직 정비와 주요 보직자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란 점에서 친정을 향해 개혁에 나설 수 있겠냐는 반대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4선 중진 서영교 의원이 특수부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에 기용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 예. 뭐 이런 특수통 검사로 같이 예. 있었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크게 좋은 것은 아니다 예.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아직까지 찾으시면 분명한 좋겠다. 설이군요. 그러니까. 대선 때 민주당과 연합했던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도 윤석열과 근무 인연으로 얽혀있는 특수통으로 특수통 계보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절대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남 출신인 오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로 새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습니다. 하지만 개혁 대상인 검찰 특수부 출신이 친정인 검찰 특수부를 향해 개혁의 칼을 겨눌 수 있겠냐는 반대 여론이 불거진 겁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 핵심 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며 여권 내 분위기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잇따라 수석과 비서관 등 인선을 발표하고 있지만 민정수석 발표는 미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선 검찰을 베려면 칼을 써야지 물을 쓸 수 있겠냐는 반대 의견과 동시에 특수부 출신이지만 믿을 만한 인사라는 찬성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3실장 7수석 체제로 정비 중입니다. 현재 강훈식, 김용범, 위성락까지 3실장은 모두 임명을 마쳤고 수석 비서관 중에선 사회와 경제성장 수석만 임명한 상태입니다. 정무수석의 우상호 전 의원, 홍보수석의 이규현 전 JTBC 사장 등 하마평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주말 동안 추가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진 한미 정상 간 소통의 공백을 동맹을 강조하며 신속히 메우려 한 건데요. 양국 사이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원론적으로나마 조속히 합의하자는 입장을 양 정상이 확인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가장 먼저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자 이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화답한 뒤 이어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청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미인 골프를 주제로 얘기를 나누면서도 동맹 결속을 위한 라운딩을 약속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파면으로 6개월간 한미 정상 간 소통에도 공백이 있었던 만큼 먼저 동맹의 건재함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양국 사이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에 대해선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쳤지만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실무 협상에서의 가시적 결과를 얻도록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데 그에 앞서 이달 중 캐나다 G7 회의에서 한미 정상의 만남이 예고된 만큼 이 자리에서 진전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 더 이상 예민한 현안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관계나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 또는 방위비 분담금 청구 문제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 첫 통화와 G7 정상회의 참석 결정 등 이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정권이 추락시켰던 국가적 위상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포장만 화려한 말 잔치가 아니라 실질적 외교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국익 중심의 원칙 있는 외교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2.3 내란 사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죠. 비화폰 서버는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해왔는데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경찰이 대선 직후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4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비화폰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발생 4일 뒤인 지난해 12월 6일 홍장훈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세 사람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이날은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폭로한 날입니다.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만큼 경찰은 누가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은 자신은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경호처 책임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전인 지난달 30일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고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 출범이 다가오면서 경찰이 비화폰을 둘러싼 핵심 인물들에 대해 재소환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첫 번째 국정과제는 서민경제 살리기죠. 비상계엄 이후 내수가 침체하면서 서민경제가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게 시급한 만큼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 남포동. 곳곳에서 빈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업의 꽃이라는 카페조차 1년을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임대료는 여전히 이제 비싸. 역대급 내수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까지 4중고로 줄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 올해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 외환 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0%에 머물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21조가 넘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편성된 1차 추경안 13조 8천억 원에 21조 원가량을 더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쓰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꺼내든 건 지역 화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사용기한이 정해진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당연히 좀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편적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범위와 방식은 좀 더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10%의 예산만 갖고도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가장 6년 만에 50% 이상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과 탕감에도 추경 예산 일부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당장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흘러나왔습니다.
널리 보급해 주시면서 이 상가가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나서지겠지. 더 기대는 있지. 소비 심리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는 새 정부의 움직임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덮친 공사장 천공기가 사고 이틀 만에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사고 당시 대피했던 주민들은 안전 점검을 진행한 뒤 귀가할 예정입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변윤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외벽 난간에서 작업자들이 부지런히 사고 잔해를 치웁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덮친 천공기를 철거하는 작업이 사고 이틀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5일 밤 10시쯤 인덕원 동탄 복산전철 공사 현장에 있던 천공기가 바로 옆 아파트로 넘어지면서 안에 머물던 주민 150여 명이 급히 바깥으로 대피했습니다. 집이 막 흔들흔들하면서 그러니까 건물 무너진 줄 알고 처음에는 지진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피한 주민들 대부분은 임시 거주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 측은 혹시 모를 추가 사고에 대비해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은 연기와 붉은 화염이 창문을 뚫고 아파트 건물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 지금도 내려오는 사람들 있어 위에서.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말 오전 집에 머물던 주민 4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엔 경남 양산시 열왕리 7번 국도 인근에 있는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난 공장 건물이 모두 타버렸고 연기가 많이 발생해 한때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오토바이와 보행자 2명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20대 보행자는 숨졌고 또 다른 20대 보행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80년 전 자행된 강제 동원의 책임을 물어 피해자 김한수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6 청년이었던 김한수 씨는 107살 할아버지가 되어 늦게라도 피해를 인정받게 됐는데요. 강제 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미쓰비시 조선소. 1944년 7월 26 김한수 씨가 끌려가 1년 2개월간 일했던 곳입니다. 지독한 배고픔과 중노동, 심지어 원자폭탄 피폭까지 당했지만 돌아온 건 2달치 월급뿐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자발적으로 갔다고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차별이라는 거 이거 참만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용기를 내 2019년 손해배상 소를 결과는 패소.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15년에 끝났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한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부터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2년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2018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판결 이후에도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피고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도 동조해 배상을 거부했다고 짚었습니다. 자신들은 일본 기업이고 강제동원 역시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국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김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80년 만에 이뤄낸 정의지만 김 씨의 나이는 어느덧 107살. 나 살기 전에 줘야지 나 죽고 나면은 줄 거냐고 그러시고요. 표정은 참 좋으셨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 밖으로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64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에 무장한 차량과 요원들이 급습해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장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LA 한인타운의 한 의류업체. 아침부터 공포탄 소리가 들립니다. 도로 위는 차와 사람이 뒤섞이면서 아수라장입니다. 미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 체포에 나선 겁니다. 무장한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수갑찬 사람들을 줄줄이 차에 태우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이 지역은 평소 히스패닉계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감을 구하기 위해 모이는 곳으로 이날 단속으로 멕시코 출신 등 수십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사람 중 한국 여권 소지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에 한인타운 업소들은 영업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고 한인단체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단속으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연방정부의 독선적인 단속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LA 곳곳에서는 이민당국의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후추 스프레이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했고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Our community is under attack and is being terrorized. These are workers. 이번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민자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난달 하루 3,000명을 체포하라고 당국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구잡이식 이민자 체포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통제했던 히토류 공급을 재개할 거라면서 협상이 잘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중 무역 전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미중 무역 협상 재개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는 9일 영국 런던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등이 이끄는 미국 협상 대표단이 중국 대표단과 회동한다며 매우 잘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직접 통화한 지 하루 만입니다. We had a very good talk. It's a complicated deal. We get along very well with President Xi and with China. 통화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 히토류 문제의 복잡성을 해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중국 정부는 두 정상 통화 이후 미국 대형 자동차 업체 3곳에 히토류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일단 임시 허가를 내줬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했지만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 자동차 업체 등이 오히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유학생 비자 취소 등으로 대응했지만 결국 히토류의 발목이 잡혀 먼저 체면을 구긴 셈이 됐습니다. Chinese students are coming. No problem. No problem. It's our honor to have them, frankly. 중국은 언제든 수출 허가 제도를 이용해 미국에 공급하는 히토류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런던 회동에서 곧바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아직 거리에는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전국적으로 1,000톤 이상의 폐 현수막이 발생하는데요. 선거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인데 늘 수거도 처리도 쉽지 않아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사거리입니다.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의 현수막이 잔뜩 내걸렸습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있는데요. 문제는 누가 내건 건지 알 수 없는 현수막도 섞여 있다는 겁니다. 건물 한 벽을 덮을 정도의 대형 현수막부터 지자체와 단체에서 건 현수막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선거가 끝나고도 남아있는 현수막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선거도 끝났으면 졌어야 깨끗하게 보기도 좋고 자체가. 그래야지 끝났는데 계속 달아놓으면 미관상 안 좋잖아요. 지정된 지정석에다가 이 선거 광고라든가 이거는 붙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시야 같은 것도 안 좋고 또 저희가 뭐 다니다 보면 바람에 날려가지고 찢어진 경우도 있고.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선거로 발생한 폐연수막은 3,900여 톤. 선거 하나를 치를 때마다 1,000톤 이상의 폐연수막이 쏟아져 나옵니다. 문제는 수거도 처리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수막을 단 정당이나 후보자가 수거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지자체가 직접 수거에 나서기도 합니다. 또 폐연수막 가운데 4분의 1 정도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땅에 묻거나 소각해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저희가 먼저 요청을 해도 그쪽에서 다 끝나면 그렇게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답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현수막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 복원에 관심이 없다며 대화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머스크 소유 사업체와 맺은 정부 계약 해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밀착했던 두 사람은 최근 인사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충돌하면서 서로 공개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올 시즌 개인 최고 기록으로 로마 다이아몬드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국제대회 6연승인데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 앞에서 우상혁은 2m 16과 20을 한 번에 성공하며 컨디션 점검을 마쳤습니다. 2m 23에서 한 차례 삐끗하긴 했지만 우상혁의 점프엔 거침이 없었습니다. 위기는 2m 26에서 찾아왔습니다. 1, 2차 시기를 모두 실패했지만 세 번째 시도만에 성공하며 우상혁답게 포효했습니다. 시즌 기록 1위인 우크라이나의 도로슈크와 나란히 2m 28을 넘어 은메달을 확보한 우상혁. 상대가 2m 30을 1차 시기에 성공한 반면 자신은 바에 걸리자 바로 2cm를 더 올리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이자 세계 2위 기록에 해당하는 2m 31을 단번에 뛰어넘고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도로슈크가 2m 32와 34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우상혁은 대회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월 체코 실내 대회를 시작으로 국제대회 6연승을 내달렸습니다. 시즌 베스트를 세웠습니다. 우승도 해서 너무 기쁜 하루가 된 것 같고요. 저는 계속 꿋꿋이 달려나가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혁은 오는 7월 모나코 대회 이후 국내로 돌아와 9월 도쿄 세계선수권을 준비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최하위 키움이 선발 알칸타라의 호투에 힘입어 이틀 연속 선두 LG를 물리쳤습니다. 시즌 두 번째로 4연승을 달렸습니다. 어제 연장 끝에 송성문의 끝내기 홈런으로 선두 LG를 잡은 키움. 송성문은 오늘도 3회 말 동점 적시타에 이어 5회에는 3대1로 앞서가는 추가 적시타까지 때려내며 2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마운드에선 선발 알칸타라가 8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LG 임찬교와의 선발 맞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4대1로 승리한 키움은 4연승을 달렸고 LG는 이틀 연속 발목이 잡히면서 연패에 빠졌습니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강팀 상대로 이렇게 위닝 시리즈를 가져올 수 있어서 기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좋은 흐름 타고 있지만 이제 아직은 더 올라가야 하고. 삼성 외국인 타자 디아즈는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홈런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국 경질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마지막 감사 인사를 전했네요. 토트넘 구단은 오늘 이사회 만장일치 결정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토트넘에 17년 만에 트로피를 안겼지만 리그 17위라는 부진의 책임을 결국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월드컵 3차 예선 이라크 원정 경기 때 출전 명단에서 제외돼 관중석에 앉아 동료들이 응원하며 힘을 불어넣었던 손흥민 선수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내게 주장이라는 역할을 맡겨주신 건 선수 생활의 가장 큰 영예였다면서 감독님은 영원한 토트넘 레전드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사령탑 후보로는 김지수가 뛰는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 등이 거론된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에선 한때 비가 오기도 했는데요. 이 낮 동안 꽤 더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더위를 피해 분수대 속으로 들어가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이 30도, 청주 31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 내륙 지방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30mm가량 내리겠고요.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에서는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1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 중북부 지방에서는 가끔 구름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 19도, 대구도 1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주 30도, 부산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주 후반에는 충청과 남부지방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